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여러분들 2025년이 밝았는데 모두 새해 복들 많이 받으시고요. 좀 이렇게 새해부터 무거운 이야기, 무한항공, 그 제주항공 216편 활주로 이탈 사고 이거에 대한 좀 자료를 그냥 혼자서 좀 모아보다가 그냥 하지 말자. 그냥 넘어가자. 그냥 그러다가 그냥 문득 또 해야 되겠다 또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영상 녹화를 켰습니다. 그래가지고 워낙 이게 좀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기도 하고 뭐 좀 이렇게 슬픈 일이기도 하고 하니까 뭐랄까 또 시간도 얼마 되지 않았고 그러니까 좀 이렇게 이슈 음모론적 이슈에 대해서 좀 짚어볼까 하다가 그냥 좀 이렇게 차일피일 하다가 그냥 좀 이렇게 그래도 한번 이렇게 생각나는 부분들은 한번 좀 유의미한 부분들은 한번 짚어보는 걸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고가 일어난 데 날짜가 2022년 12월 29일이었는데 이때가 언제였냐 하면은 그거였죠. 일요일 주말 그죠? 2023년 12월 29일. 이때 좀 이렇게 희한했던 게 그러니까 28일 날 이제 보통 이제 새벽에 자니까 29일 날 이렇게 하여튼 잠이 들다가 피곤해가지고 좀 일찍 잤었는데 새벽 3시쯤인가? 귀에서 이 오른쪽 귀인가? 아마 왼쪽 귀였나? 아무튼 그 해가지고 갑자기 이제 왼쪽 귀인가 오른쪽 귀인가 같은 거에 귀에서 빵 소리가 나는 거야. 경적 소리라고 해야 되나? 빵 해가지고 시끄러워가지고 하고 깼어. 깼는데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아무것도 없더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그냥 평소 사는 집이 적 같아가지고 그런가 보다 좀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평소에도 그냥 좀 이렇게 좀 알 수 없는 막 이런 갖가지 현상들이 있고 막 그랬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다시 이제 숙면에 잠들었었는데 그렇더라고. 그날 이제 오전 오후 내내 모르고 그냥 내 할 일 하면서 이렇게 지내다가 문득 저녁에 봤어요. 저녁에. 그래갖고 이게 갑자기 이렇게 항공기 사고 그러니까 터진 지 한 9시간 10시간 지나가지고 갑자기 이런 게 있어가지고 뭐야 이거 뭐 딥페이크야? 뭐야 하다가 이런 사고가 또 일어났구나 했는데 그렇다는 거. 이 귀에서 갑자기 빵 하고 그 뭐라고 하냐 사이렌 소리 빵 해가지고 훅 하고 이렇게 깼던 거야 그날. 아무튼 그래가지고 좀 그랬는데 좀 이렇게 심란하구나 했었는데 이런 사고가 일어났더라고. 그리고 이 사고를 보다 보면 문득 이 비행기 동체를 보면서 그렇더라고. 그 도니다코라는 영화에 그 토끼탈 나온 그 영화 보면 도니다코 예전에 소개했었지만 비행기 추락으로부터 이렇게 추락 장면으로부터 해가지고 이제 종말이 시작되잖아요. 뭐 종말이 28일 남았나 해가지고 막 그런 스토리가 이어졌잖아요. 근데 이 비행기 동체 이렇게 딱 남은 걸 보면서 난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생각이 나더라고. 2024년. 그래가지고 이게 또 되게 좀 이렇게 유의미한 게 뭐냐면 그렇잖아요. 이 대왕고래 이 꼬리 부분 이렇게 물속에 딱 들어갈 때 이 대왕고래 꼬리 부분 이 비행기 꼬리 부분 꼭 놀랄 만큼 좀 이렇게 뭔가 이 장면이 계속 떠오르는 거야. 대왕고래 사업. 근데 이게 또 어떤 부분이 유의미하냐 하면은 이 대왕고래는 결국 지금 계엄 때문에 막 시끄러웠죠. 그 비상계엄 때문에 윤석열. 그러니까 이제 이번 정권에서 이제 막 추진하려고 했던 그거였는데 민주당에서 이제 98%를 예산을 삭감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제 백지화될 그런 현황이었으니까 이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민주당에 의해서 빠그러진 거죠. 근데 빠그러졌는데 이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근데 하필 그 와중에 또 이 12월이 지나가기 전에 작년 12월이 지나가기 전에 제주항공 탑승자 181명 중
179명이 사망을 했다는 거야. 근데 이 179명이라는 숫자가 그거거든. 민주당 의석 숫자거든. 거대 야당 해가지고 슈퍼 야당 해가지고 179석 슈퍼 여당 탄생 179명 했는데 179명이 사망을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179석인데 이 179명 9석의 거대 야당이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빠그러뜨렸지. 빠그러지면서 대왕고래 프로젝트만 빠그러진 게 아니라 그 민주당 그 숫자 179명의 의원 숫자만큼 179명이 사망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뭘까? 이게 어떤 경고의 의미는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유의미함이 숫자가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떤 경고의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 근데 그래요. 우리나라가 석유 한 방울 안 나오는 국가잖아. 그래가지고 이 대왕고래 프로젝트다 뭐다 해가지고 석유가 이렇게 시추될 수 있다고 한다면 약간 이런 거는 초당적으로 협력을 했어야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좀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정파적 어떤 사감을 떠나가지고 초당적으로 협력을 했어야 되는데 민주당에서 이 대왕고래 프로젝트 전액 삭감을 한 이유가 나는 좀 이렇게 묻지 않을 수가 없어. 이게 어떤 뭐 나라를 위해서 예산 삭감을 한 건지 아니면 단순히 이번 정권 윤 정권이 어떤 성과, 커다란 성과, 그러니까 우리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던 그 땅에서 석유가 발견되면 굉장히 큰 성과잖아. 이번 정권에서. 그런 어떤 큰 성과를 이루지 않기를 바래가지고 단순히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 것인지 나는 좀 그 부분은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어떤 경고적 느낌이 드는 거거든. 그렇잖아. 이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비행기 사고 거꾸러진 모습 179명 사망 민주당 179명 아무튼 그래요.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다음으로 넘어가야 될 부분이 아무튼 나는 그 민주당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민주당에 대해서는 뭐 아무 생각이 없는데 미국의 민주당에 대해서는 그렇게 좋게 생각하지 않아요. 음모론을 하는 사람들은 다 알겠지만 그렇잖아. 민주당이라는 어원 자체가 데모크라틱 파티라는 이 어원을 쓰는데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민주당은 흔히 말해서 진보? 그 다음에 공화당은 보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 공화당이 보수를 상징하지만 의외로 이 링컨 대통령이 첫 공화당 출신 대통령이고 노예제를 폐지하는데 앞장섰어. 그러니까 과거에 공화당은. 그러니까 매우 어떻게 보면 그 시대에는 진보적이었지. 그 다음에 이제 낙태 금지, 노동조합 뭐 하여튼간에 해가지고 약간 여기는 좀 이렇게 청교도적 그 가치를 그러니까 좀 이렇게 승상하는 그런 그거죠. 단순히 그러니까 당과 당의 싸움이 아니라 어떤 그런 개념이에요. 근데 이 민주당은 약간 보면 반기독교적인 그런 게 있어. 보면은 이 데모크라틱 파티가 대문이지만 진보라고 하지만 의외로 얘네는 예전에 그 노예제를 지지했던 나라였고 그래갖고 이제 반대편 진영에서 링컨하고 싸웠던 진영이 그러니까 한때는 매우 보수적이었던 그런 거였고 마약 합법화 혹은 뭐 낙태 찬성 LGBT 그렇잖아요. 그 성소수 문제 뭐 트랜스젠더 동성애 뭐 그런 걸 찬성하고 뭐 이렇게 정치적 올바름을 강조해가지고 그러니까 미국 공교육 뭐 초등학교 뭐 그런 데서는 이미 막 그런 게 있다고 하잖아요. 뭐 LGBT 교사들이 가가지고 막 하기도 하고 또 뭐 주법으로 뭐 혹은 뭐 국법으로 해가지고 어떤 주에서는 부모가 자식이 트랜스젠더 되는 결정을 막거나 반대하면 그걸로 막 이렇게 뭐 감옥 갈 이슈도 그런 법령도 만들고 해가지고 좀 문제가 많아. 그래가지고 단순히 볼 때 뭐 민주당과 공화당이 그 싸움이 아니라 내가 볼 때는 그런 거예요. 어떤
진영과 진영의 어떤 거대한 진영과 진영의 싸움. 그죠? 근데 난 이 민주당을 좀 이렇게 지지하지 못하는 게 약간 좀 타락적인, 그렇잖아요? 그런. 공화당은 리퍼블릭한 파티인데, 민주당은 데모크라틱 파티죠.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보면, 영어로는 뭐, 인민이 당인데, 데모 플러스 크라틱이 어떤 합성어인데, 그리스어로 유래해가지고, 이 데모에다가 N자를 붙이면 데모크라틱이 돼가지고, 친악마 정책, 그쪽으로 자꾸 이렇게 빠지는 게 공교롭더라고. 그래갖고 이게, 데모가 아니라 데모는 아닌지 막 그걸 싶을 정도로 해가지고 민주당에 대해서는 좀 비호감인 게 있어요. 저는 그게 그랬던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북한도 보면은 우리나라는 그냥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인데 데모크라틱 피플스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잖아요. 북한이 어떤 영어 명칭. 의외로 이게 무슨 뭐 그지? 민주주의? 이게 공화라는 뜻이고 리퍼블릭이 이게 민주. 의외로 민주라는 글자가 북한에 들어가는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인가? 이 말을 대문으로 바꾸면 결국은 이 공산당이잖아요. 북한은 공산당은 무신론을 승상하고 그래가지고 무신론, 공산당, 대문 이 키워드가 맞아떨어진다는 이야기지. 공산당이 그 어떤 시조인 마르크스의 어떤 젊은 시절 일생일대기를 보면 굉장히 좀 사탄적인 게 많았다고 그러잖아요. 유튜브에도 좀 이게 소개되어 있는데, 뭐, 마르크스는 사탄 숭배자? 그 다음에 이제 프리메이슨의 어떤 손사인, 이렇게 하기도 했고, 그래가지고, 뭐, 마르크스랑 이 친구들이 좀 이렇게, 이쪽에 좀 심취를 했었다, 그러기도 해요. 그래갖고, 공산주의라는 게, 어떤 그것보다는, 그렇다는 거죠. 어떤 광기 혹은 뭐 좀 이렇게 인위적으로 생겨난 어떤 철학, 어떤 위대한 철학이라기보다는 이걸로 또 어떤 한탕 세상을 헤쳐먹기 위한 어떤 그런 철학을 사탄적 영을 받아가지고 이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결국은 만든 게 아닌지 싶어요. 그러니까 중국 같은 데서 막 그 공산주의 공산화되면서 막 한 5천만 명? 뭐 그 이상이 죽었다고 그러잖아. 그 와중에 뭐 문화대혁명이나 뭐나 해가지고 그 숫자가 뭐 세계 2차 대전 숫자에서 군인들이 죽은 숫자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살상을 당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2년간의 전쟁 때문에 엄청나게 사람들이 죽기도 했지만 그렇다는 거. 그 다음에 이 무한의 미스테리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이게 지금 글이 삭제가 됐는데 여기 그 모음 글인가? 그때 며칠 전에는 이게 보였었는데 모음 글에 보면 누가 써놓은 글을 캡처한 글이 있어요. 그래갖고 우리나라의 그 12월 달이 다 가기 전에 커다란 참사가 하나 계획 중이니까 너희들은 어디 뭐 놀러 다닐 생각하지 말고 그냥 집에 방콕 카드 처박혀 있는 게 제일 좋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글을 써놓은 글이 하나 있었는데 그 글을 캡처 소개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 뭐 이 내용 자체가 다 전체가 삭제되어 있어가지고 지금은 좀 이렇게 안 보입니다. 안 보이는데 아마 나 말고도 그 글을 봤던 사람도 있을 거예요. DC를 좀 이렇게 찾아보는 사람이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1명 중 179명 사망인데 이게 어떤 수비학적 의미로 그냥 보자고 하면은 이 소수로 볼 때 179와 181이 모두 이제 소수인데 179가 41번째 소수, 181이 42번째 소수 해가지고 보면은 이 14팔 카드가 또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뭔가 23번 카드 41종의 파괴 목표. 또 이 181이라는 그 소수 숫자 전체 탑승객으로 보면은 그렇게 되는 거고 결국은 42번째 소수.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또 이게 대한난 41 적그리스도의 3년만 권세 대한난 시작 42개월이 기간을 말하는 거다. 뭐 그렇게 하잖아요.
아무튼 좀 이렇게 주의해야죠. 지금 AI 뭐 챗 GPT 막 그런 게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앞으로 더 이제 발전한다고 그러잖아요. 영화 메트로폴리스를 보면 그 적그리스도는 AI 그 기계였잖아. 기계가 이제 신노릇을 하고 하는데 정말 그런 막 형국까지 지금 와 있는 형국이니까 그죠? 막 우크라 전쟁 보면 막 드론 띄워가지고 이제 막 하잖아요. 막 그러니까 러시아가 막 오히려 열세에 처하기도 하고 그 종래 어떤 과거의 어떤 그런 올드한 전쟁이 아니라 이제 그 4차 산업 유비쿼터스를 누가 더 게임처럼 잘 활용하냐에 따라서 전쟁의 성과가 달라지는데 그게 굉장히 무서운 일이란 말이지. 만약에 그 알파고의 그 어떤 뛰어남을 봤지만 지금은 AI 기술이 그걸 아득하게 뛰어넘잖아요. 뛰어넘는데 그런 AI 기술을 군사에 접목해가지고 그 막 스타크래프트의 오버마인드처럼 어떤 접목해가지고 막 이렇게 군사를 이렇게 스타크래프트처럼 막 전체를 막 이렇게 한 몸처럼 막 운영하고 하다 보면 굉장히 이제 큰 그죠? 큰 아주 전략적인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죠. 전쟁이나 뭐 그런 거에서. 근데 그 대장 AI가 한순간 이제 자아의 눈을 뜬 다음에 인간에 대해서 어떤 반역의 의지를 딱 품게 된다고 하면은 정말 그 결과는 무서울 거란 말이지. 그 AI가 막 전쟁 무기를 다 인터넷화 해가지고 다 통제하고 뭐 RFID로 다 통제하고 드론 같은 것까지 다 이렇게 감시 드론까지 다 일사불란하게 해가지고 다 자기 머리로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 정보를 받아가지고 철저하게 이제 사람들을 감시하는 데 쓰고 그렇게 본다고 하면은 악몽 같은 신세계 질서 사회가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게 참 임박한 그런 시즌이다. 2024년 조심해야 된다. 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일부 사람들은 이 최초에 이제 카메라 영상을 찍는 제보자가 너무 이 지붕 위에서 이 비행기를 마치 그 드라마에 막 인트로 장면 보면 가끔씩 나오잖아요. 영화나 막 할 때 비행기 쫙 이렇게 가는 거. 막 그럴 정도로 너무 이렇게 잘 찍어가지고 손도 흔들리지 않고 해가지고 뭔가 이거 어떤 뭐 작전에 의한 어떤 설계가 아니냐 뭐 그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HID 뭐 해가지고 막 어떤 공작에 의해서 한 게 아니냐 그런 음모론도 있었죠. 근데 뭐 이거는 뭐 당사자가 나와가지고 이제 인터뷰도 하고 여기 뭐 가게 주인인데 자기가 그냥 큰 펑 소리를 들어가지고 옥상에 올라가지고 찍었다고 하니까 이것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죠. 아무튼 뭐 그런 이야기도 있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항공사 부기장이었던 사람이 했었는데 아무튼 이거 로컬라이저 그죠? 로컬라이저가 문제가 아니라 로컬라이저 밑에 지지해놓은 이 흙 위에 둔덕 콘크리트 둔덕 때문에 부딪혀가지고 결국은 사망하다시피 하는 계기가 됐다. 그렇게 됐던 거죠. 2명은 살아남았죠. 했는데 그래요. 이것도 보면은 우리나라 국토부 같은 데서는 규정상 문제 없어 이런 말만 하는데 그렇잖아요. 규정상 문제가 있든 없든 그 문제 없는 규정 때문에 사람이 대참사가 일어났고 규정상 문제 없으면 이걸 뭐 계속 놔둘 거야? 규정상 문제 없으니까 앞으로도 대참사가 일어났고 앞으로도 대참사가 일어날 텐데 그죠? 뭐 규정상 문제 없으면 다냐고 규정을 바꿔야 되는 거죠. 그죠? 결론은 규정을 그 문제 없는 규정을 규정상 문제 없는 그 규정이 이제 커다란 문제가 되어버렸으니까 그 규정을 바꾸겠다고 말을 하는 게 얘네들이 어떤 정답이었죠. 근데 자꾸 언론에 나와가지고 규정상 문제 없어 이 말만 하니까 시민들을 볼 땐 열받죠. 그죠? 규정상 문제가 당시에는 없었는데 그것을 이제 앞으로는 이게 커다란 문제가 됐다는 걸 확인했으니까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바꾸겠다 이 말까지 했었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이렇게 답답한 행정 그걸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보는 것 같아요. 그죠? 뭔가 좀 이렇게 개선을 할 부분이 있잖아요.
다음에 좀 이렇게 영화 비상 선언하고 좀 이렇게 소름 돋는다고 누가 글을 쓴 게 있는데,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게 이 영화 자체의 스토리는 아니고 그 영화 속에서 이병헌이 어떤 주인공격인데, 이병헌이 어떤 스토리인데, 거기서 이제 이병헌이 기장을 그만둔 이유가 예전에 무슨 하여튼 비상 착륙을 하게 됐는데, 비행기 고장으로 거기서는 이제 꼬리 쪽 2명만 사망하고 전원이 생존했어요. 전원이 생존하고 꼬리 쪽 2명, 이제 승무원 2명만 사망을 했는데, 이게 마치 리버스 하듯이 실제 이제 사고에서는 그렇게 된 거죠. 꼬리 쪽 승무원 2명만 생존하고 전원 사망하고. 그러니까 이 영화 2년 전 나온 영화 비상선언이랑 어떤 그 스토리가 리버스된 어떤 결과. 여기서는 이제 꼬리 쪽만 살아남고 여기서는 꼬리 쪽만 사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문득 스쳐 지나가는 어떤 신문 장면인가 싶은데, 실제 이제 이게 장면이 나오나? 아무튼 오늘 이게 테러범에 의한 어떤 협박, 그것 때문에 이게 뉴스로 나온 건가? 그 영화 속에서 오전 8시 20분경 뭐 폭발 예정 이렇게 떴었는데, 여기서 보면 8시 57분께 이제 문제가 생겨가지고 2분 후 메이데이를 선언했다. 그러니까 오전 8시에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여기서도 이제 오전 8시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뭐 9시 초반에 이제 상륙을 했는데, 동체 착륙을 했는데 콘크리트 둔덕 때문에 문제가 된 거죠. 갖고 이쪽으로 이렇게 보기도 한다. 혹은 이렇게 1년 전에 있던 무항공화 훈련 현상이랑 놀랄 정도로 뭐 랜딩 기용 고장인가 해가지고 뭐 그런 화재가 나고, 비행기에 화재가 나고, 그 어떤 시뮬레이션 영상이랑 놀랄 정도로 비슷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유튜브 등에서 각종 떠들기도 하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 시뮬레이션 영상에서는 그죠? 콘크리트 둔덕까지는 이제 미처 그 점검을 하지 못한 거죠. 그 만든 이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해철 이슈인데, 그래요. 2024년 12월 16일 갑자기 이제 AI 신해철 목소리 복구돼가지고 신해철입니다 해갖고, 이제 2024년 12월 20일 딱 나온 다음에 곱뵙조 해가지고 신해철 목소리로 이게 나와요. 신해철의 이미지는 마왕이잖아요. 별명이. 살아생전에. 근데 신해철 무덤 보면 프리메이슨 무덤, 그죠? 피라미드 전시한. 근데 여기 닭배설, 이 닭배설 로고 넥스트 앨범 보면 666 했고, 막 전시한 사인도 막 이렇게 들어가 있고, 자주 앨범 자켓에 101, 101, 101, LOL, 그죠? 이런 문구도 있고 한데,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해철에 대한 이슈가 계속 불거지는데, 12월 26일, 여기서 이제 열흘 지나서는 갑자기 이제 오징어 게임 2에서 그 응원가 되는데, 어떤 그 게임 장면, 5인 6각인가? 거기서 이제 게임 장면 나오는데, 막 그 장면에서 그대에게, 신해철이 그대에게 응원가 나와가지고 이제 해외에서 많이 이제 그게 또 이제 노래가 회자되고 있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2일이 지나가지고 이제 무한항공의 그 사고 소식이 들려오는데, 이게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은, 이 어떤 사람이, 신해철이라는 제보자가 또 이 무한항공 그 사고를 제보를 하고, 하필이면 또 그 카톡 내용이 그랬다는 거예요. 카톡 내용에 보면 이 아이디가 마왕. 그리고 이 한 기사 속에서 신해철, 마왕이 딱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참 공교를 갖다 그거죠. 좀 오래 걸리네. 여기 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제보자 신해철, 그 다음에 카톡 보면 마왕 이렇게 해가지고, 이건 그러니까 무한항공의 제보자는 신해철이고 사상자의 카톡 이름은 마왕이었다 해가지고, 신해철 이슈가 계속 이렇게
우연이지만 이렇게 연달아 3콤보로 나타났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글에서도 지금 이렇게 노란 리본, 이렇게 뜨고 있는 모습, 아니, 검은색 리본, 추모 해가지고 볼 수 있는 모습이고요. 이게 클릭하면 오래 걸려요. 이게 미리 보기가. 노트북 된 다음에 뭔가 좀 이렇게 버벅거리더라고. 모래시계가 이렇게 오래 떠. 그 다음에 무한 사고 일어나면서 어떤 스레드를 찾아봤는데, 여기서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제 올렸는데, 신해철의 그대에게 노래가 나오고 있었고, 반가웠다고. 오징어 게임 잘 봤는데, 불과 이제 하루 정도 지나가지고, 갑자기 이제 뉴스 보자고 했더니, 무한항공이 폭발하는 장면. 그죠? 근데 무한항공에서도 신해철, 마왕, 자꾸 그런 이제 글자가 보였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검은 리본을 추모의 의미로 담는데, 왜 세월호 때는 노란 리본이었는데, 왜 또 검은 리본인지 모르겠는데, 그렇습니다. 저는 리본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좋게 생각하지 않는다. 예전부터 이야기를 해왔어요. 리본, 리본이라는 글자 자체가 666를 연상시키는 예전 비스트 노래도 있었고, 그렇지만 예전에 음모론 진행할 때 어떤 방문자가 써놓은 글이 이 세월호 66.6도 노란 나비 상징이 노란 리본이 원래 노란 리본이 죽은 자의 원혼을 부르는 강령술 부두교의 저주술이라서 알만한 사람들은 노란 나비 리본은 안 한다. 저주의식에서 쓰여졌던 것이고 저주로 사망한 영혼마저 저주하는 표식. 이렇게 댓글을 단 적이 있어요. 물론 이게 따져보면 그런 것도 있죠. 부두교 말고 미국 청교도 전쟁터 해가지고 오크나무에 노란 리본을 이렇게 걸어놓고 전쟁에서 누가 이렇게 사망을 하거나 그러면 추모하는 그런 의미로도 쓰이긴 했는데, 여러 가지 이제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저주하는 의미도 들어가 있다. 그런 부분에 좀 깨름칙한 부분이죠. 근데 이 노란 리본 보면 이 부두교 악마 그림 보면 이렇게 모래시계를 뒤집은 거 옆으로 이제 눕혀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잖아 있고, 애니 오컬틱 라인 예전에 한번 되게 음모론적 요소가 많다고 보라고 한 적이 있었죠. 여기서 대규모 인신제사를 255명이 되게 희한한 사고로, 그러니까 되게 낮은 호수에 들어가가지고 다 익사하는, 발목까지 들어오는 어떤 그런 호수에서 다 익사해버리는 255명이 그런 스토리인데, 그게 어떤 저주, 신세계 질서를 만들기 위한 어떤 에너지를 모으기 위한 저주의식, 제사의식, 그런 장면들이 오컬트 라인에 나오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를 맞이하기 위해 희생양,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애니메이션 한번 예전에 보라고 한 적이 있죠. 그죠? 보면은 굉장히 주술 256명 이렇게 사망하고 그런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여기도 보면은 그렇죠. 애니의 고스터 헌트에서도 이렇게 딱 전시한 연출되고 있지만 그렇습니다. 세월호 66.6도 노란 리본 해가지고 이 출항일 타이타닉 한강 유람선 진수 이거 불발돼가지고 전원 생존했지만 다 출항일 기준으로 따지면 666대 2에 해당됐다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 해야 된다. 실제 이제 부두교 페이스북을 찾아보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대방을 저주하고 싶으면 관 속에 저주 진영을 넣고 거기다가 못질 같은 걸 하고 저주하고다 하는 대상의 집 앞에 이 관을 갖다 놓으라 하는데 이렇게 빨간 리본처럼 동여매 있죠. 그래가지고 이 리본의 의미가 어떤 결박, 그러니까 이 저주를 벗어나지 못하게 결박, 봉인 그런 느낌이죠. 그죠? 그래갖고 좋지 못하다 부두교 주술 여기서. 그 다음에 이제 부두교 복수 인형을 구글에서 찾아보면 다 이렇게 노란 리본처럼 이렇게
묶여 있어. 그죠? 그다음에 이 저주 인형에다가 막 이렇게 못질을 하고 어떤 그 상대방의 어떤 이니셜을 새기고 못질을 하고 막 하고 이게 우리나라나 뭐 부두교만이 아니라 그죠? 아시아 쪽은 이제 집 인형 뭐 그런 식으로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하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리본 같은 게 이렇게 딱 묶여져 있는 거예요. 이 리본의 의미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 상대방을 이 저주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도록 결박 뭐 좀 그런 느낌이잖아요. 조심해야 된다. 일루미나티 카드에도 보면 이 헥스라는 의미가 있어가지고 저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어떤 뭐 참사가 일어났으니까 너도 나도 이렇게 유행처럼 이렇게 검은 리본을 달자, 노란 리본을 달자, 혹은 뭐 인스타나 뭐 그런데 추모해서 올리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는 뭐야 좀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뭐 누가 한다고 말리지는 않겠지만 그렇다는 거죠. 이게 어떤 저주의 의미라고 하면은 그렇잖아요. 그 넋을 기리는 게 아니라 그 넋이 좋은 곳에 가지 못하도록 결박, 저주 할 수 있는 그런 의미로도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출처를 모르는 어디선가부터 갑자기 이렇게 시작되는 유행 그거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뭐야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왜 어느 순간부터 우리나라에서 참사가 일어나면 검은 리본을 이렇게 뭐 이렇게 했나? 이게 소셜 미디어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누군가가 이렇게 유명 인사들이 이렇게 몇 명 이렇게 주도하다 보면 누군들한테 갑자기 이렇게 삽시간에 유행이 되는데 예전에는 안 그랬단 말이야. 뭐 성수대교나 삼풍백화점 예전에 그 비인터넷 시대에 어떤 참사가 일어났을 때는 굳이 뭐 이런 게 막 이렇게 들불처럼 번지지 않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조심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이게 MBC 최초 보도할 때 갑자기 이렇게 영상 자막 속에 탄핵 8.17이 나와가지고 8.17에 대한 어떤 좀 의미심장한 글들이 많지만 이게 버드 스트라이크가 아니라 이 중국의 CH 8.17 드론이 있는데 혹시 이게 뭐 계엄이나 뭐에 대해서 막 어떤 그 이슈를 돌리기에 그러니까 새를 가장한 이 초미니 초소형 드론이 날아가지고 비행기 엔진에 딱 부딪혀가지고 어떤 사고가 난 게 아니냐 해가지고 이런 음모론적 이슈가 불거지기도 했죠. 이게 뭐 MBC 내선 보도인가 하는데 뭐 담당자의 실수로 잠깐 한 0.1초 동안 이게 딱 나타났다가 사라진 그거에 대해서 말이 많았어요. 뭐 해가지고 뭐 하여튼간에 공작이다. 버드 스트라이크로 위장한 어떤 초소형 드론이 공작이다. 뭐 그런 막 이야기도 막 돌긴 했었어요. 했는데 뭐 그냥 그렇다는 거. 뭐 그냥 우연일 수도 있겠죠. 아무튼 우리나라 지금 현황이 그래요. 지금 2014년인가 세월호 사고 바다. 그 다음에 이태원 압사 2022년인가 그죠? 했는데 엄청나게 또 사망 많이 했죠. 했는데 땅에서 일어난 사고였죠. 하고 길 가다가 그냥 사람 많은 길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압사할 줄은 누가 알았겠냐고. 참 어떻게 보면 참 그랬던 건데 그러니까 좀 이렇게 커다란 사고들이 바다, 땅 일어났고 이번엔 하늘에서 일어난 거야. 해가지고 뭐야 바다, 땅, 하늘을 다 이뤘는데 이게 특징이 뭐냐면 공통점이 뭐냐면 그랬던 거예요. 이게 약간 좀 무속 정권 그러니까 좀 이렇게 비나이다 그쪽에 좀 의지한 어떤 정권이 들어서면 뭔가 이렇게 좋지 못한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예전에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되게 온 나라가 시끄러웠잖아요. 하야할 때 했는데 그 박근혜 자꾸 최순실한테 지배를 당하는데 최순실한테 지배당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제 최순실 아빠인 최태민 그 도사 그죠? 어떤 뭐 교주였죠? 교주 같은 사람이었는데 해가지고 막 이렇게 좀 지배당하고 계속 이렇게 되고 있었다. 해갖고 막 그 취임식 날 오방랑 뭐 해가지고 막 그런 장면도 있고 해가지고 되게 좀 뭐 불사주 미르 재단 뭐 그런 것도 있었고 되게 좀 주술적이고 그런 부분이 많았잖아요. 그래갖고 박근혜 재임 기간에 이 세월호 사건 났잖아요.
근데 윤석열도 보면은 이 왕자, 손바닥에 왕자, 뭐, 그 다음에 유튜브 무슨 도사 있잖아요. 도사, 막 이렇게 도사님 말씀 뭐, 추앙하잖아요. 그 영부인이. 하고, 두 부분의 내가 굉장히 막 이런 거, 무당, 막 이렇게 굉장히 좀 이렇게 좋아하고, 계엄 사태 때 또 무슨 노상원 뭐, 그 밑에 뭐, 전직 오비 군인들 보면, 아예 막 그, 무당집에 같이 막 동거를 하듯 뭐 이렇게 살았다고 그러잖아요. 그, 해가지고 막, 그 옆에서 뭐 좀 이렇게, 명리학적으로 이렇게 막, 무슨 도사 명칭을 달고 그 사람도 무슨 해가지고 뭐 계엄을 주도했던 뭐 기획했던 그런 사람들이 해가지고 좀 이렇게 좋게 볼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은데 박근혜 때 세월호 사건 결국 일어나고 그 다음에 윤석열 때 이태원 압사 사고 재임 초반에 그 다음에 이제 탄핵 지금 막 비상계엄 이유 막 지금 뭐 하야니 뭐니 이 소리 날 때 또 제주항공 참사 일어나고 해가지고 좀 좋지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사람들이 좀 이렇게 뭐 무속집에 가가지고 뭐 비나이다 하면은 막 대운이 들어오고 막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그렇잖아요. 삼국지에서도 보면은 막 되게 조조 같은 사람들은 그런 걸 되게 싫어했잖아요. 막 우길선임 막 그런 거 있었지만은 어떤 정치라는 거 또 그 삼국지에서도 그 장각이 난 해가지고 막 그런 게 황건적이 난 그런 게 있었지만은 결국은 어떤 신령이나 어떤 그런 쪽에 이렇게 의지하는 쪽은 끝까지 이제 살아남지 못하고 결국은 이제 적절한 이제 절차에 따라서 어떤 경력과 어떤 능력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쪽이 결국은 이제 살아남는 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더라고. 우리나라에서는 좀 그런 것 같아. 막 이렇게 뭐 음악하는 사람들이나 혹은 뭐 이렇게 정치계 막 이렇게 좀 이렇게 크게 좀 이렇게 성공하고 크게 각광받는 그쪽에 가면은 굉장히 막 이렇게 무당 쪽의 의지를 많이 하고 무속이나 혹은 뭐 이렇게 오컬트의 의지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게 내용이 그러니까 어떤 능력이 우선 동반되고 어떤 경력이 동반되고 해가지고 정도를 걸어가지고 쌓아와가지고 그 자리에 오면은 아무 문제가 없고 좀 이렇게 평안하게 가는데 뭔가 어떤 실력에 의지해가지고 안 될 사람들이 갑자기 이렇게 딱 정상에 올라가거나 그렇게 하면은 부작용이 좀 이렇게 큰 어떤 그런 사건 사고들이 계속 생기는 것 같아. 그래갖고 나는 좀 이렇게 좋지 못하더라고. 바다, 땅, 하늘. AI 구글 이제 요새는 AI 도입돼가지고 이렇게 딱 나오는데 하늘에 대한 제사, 땅에 대한 제사, 바다에 대한 제사가 옛날부터 있었다. 바다, 땅, 하늘 좀 그렇잖아. 그 다음에 이제 이 윤석열 예전에 그 말한 거 보면 하늘, 바다, 땅 확실히 바꿀 것. 이런 내용들이 좀 찾아지더라고. 했는데 좀 그렇다는 거. 좀 우물론적으로 이렇게 살펴볼 부분들은 뭐 그렇습니다. 뭐 가타부타 제가 이제 말을 하진 않겠는데 여기 내용 보면 무한공항 사고 7대 미스테리 정리 이런 디시글이 아직 삭제가 안 됐으니까 찾아보실 분들은 찾아보시고요. 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과연 이런 사고들이 일어난 걸 볼 때 어디로부터 오는 사고인가? 다들 보면 다 어떤 최악의 어떤 경우의 수들이 그 아군들이 뭉쳐가지고 이런 사고들이 일어나는 거죠. 굉장히 일어나기 희박한 확률의 사고인데 그때 그 상황 또 그때 그 아쉬운 조치들 여기서는 그 방송을 뭐 이렇게 모두 그 선실 안에 들어가 있으라는 그 이상한 방송을 하지 않았다라면 여기서는 그때 그 순간 그렇게 막 사람들이 한 곳에 몰리지 않았더라면 여기서는 또 그렇잖아요. 콘크리트 기장은 착륙을 동체 착륙을 되게 잘했는데 하필 거기에 그 쥐레 같은 콘크리트 둔덕이
갑자기 갑툭튀 아무도 모를 그 콘크리트 둔덕이 있지 않았더라면 아마 그 기장도 몰랐을 거야. 저 콘크리트 둔덕이나 로컬라이저 뭐 그런 거에 대한 정보들을 이 비행하는 사람들도 몰랐을 거라고. 그냥 일부 그 공항의 공사 관계자나 알고 있지. 아마 신경도 쓰지 않았을 게 어떤 단초가 돼가지고 자꾸 이렇게 일들이 빠그러진다. 그런 거죠. 해가지고 아무튼 그 살펴보실 분들은 살펴보시고 뭔가 좀 이렇게 유의미한 부분이 모르겠어요. 난 이게 어떤 경고가 아닌지 대왕고래 프로젝트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도 이제 석유를 뽑아 먹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겼는데 그렇단 말이야. 이게 예산을 삭감한 이유가 뚜렷하지 않단 말이야. 이게 왜냐면 굉장히 이 대왕고래 프로젝트에서 석유가 바다에서 나오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무적인 일인데 그것을 어떤 여당이 잘 되는 시기나 질시에 의해서 그냥 석연치 않게 그냥 예산 잘 되는 꼴을 못 봐가지고 예산 전액을 삭감한 거면 민주당도 좀 이렇게 내가 볼 때는 나쁜 짓을 하지 않았나. 근데 그 민주당이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빠그러뜨렸는데 이 하필이면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이렇게 수면 밑으로 처박히면서 비행기도 이 땅바닥에 그렇잖아요. 약간 좀 이렇게 처박힌 모습으로 나타나잖아요. 했는데 하필이면 또 이 179명 사망, 이 179명 사망, 야당의 그 민주당의 의석수 179석 어떤 책임을 묻는 게 아닌가. 이건 그냥 제가 그냥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어떤 좀 살펴봐야 될 경고적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러니까 좀 나라 뭐 국정을 좀 이렇게 집행하는 사람들이 정말 이게 나라를 위해서 선택한 선택인지 초당적으로 좀 협력해야 될 일을 어떤 남이 정권 잘 되는 꼴을 못 봐가지고 그냥 단순히 해방질로 이렇게 한 건지 그거는 좀 이렇게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뭐 이모저모에 대해서 좀 이렇게 살펴봤는데 뭐 이렇게 흥미롭게 보라고는 제가 이게 말을 할 수가 없고요. 아무튼 좀 이렇게 무한 참사에 대해서 저도 이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참으로 이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그냥 이모저모 좀 이렇게 유의미한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그냥 살펴보았습니다. 이상 그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영상 녹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새해 복들 많이 받으시고 2025년이 결코 그렇게 쉬운 해가 아니에요. 그 음으로는 연구하는 사람들은 혹은 뭐 이렇게 영성 쪽 연구하는 사람들은 다 2025년을 진사년 해가지고 2024년 주목했고 2025년 기다려왔잖아요. 2025년에 뭐 수많은 막 이야기들 있죠. 뭐 UFO의 존재가 나타난다. 혹은 후지산 폭발이 결국은 크게 이루어질 것이다. 뭐 커다란 쓰나미가 올 것이다. 일본 그 대지진 때를 상회하는 커다란 쓰나미가 일어날 것이다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2025년에 주목을 하고 있잖아. 제 음모론 채널을 봤던 사람들은 아마 주목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2025년이 뭐야? 그 예수 탄생의 시기를 실제로는 기원전 7년에서 6년으로 보고 있는데, 그 어떤 활동해가지고 이제 그 공생애를 시작해서 사망한 연대를 보면 뭐 한 2026년이나 30년 그때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예수님이 그거 한다고 했죠. 한 36쯤에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또 이 공교로운 게 불교에서는 붓다가 깨달음을 얻은 게 36살에 깨달았다고 뭐 그러죠. 아무튼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진사년이 정도령이 나타나는 해라고 우리나라 예언서 등에서는 그렇게, 혹은 중국에서는 자미성인이지만 자미성인, 지읒, 정도령, 지읒, 제이, 예수스, 그리고 예수 재림, 정도령, 제이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영어로 치면 JESUS 그 제이. 정도령이 그거잖아. 그
보면 식승지, 열십자 해가지고 한자로도 이 아자 보통 이렇게 많이 궁궁응을 해서 아자를 많이 이렇게 유튜브 그 선생들이 많이 이야기하잖아. 그 안에 이제 십자가 들어가 있고 해갖고 어떤 십자가의 도리로 나오는 사람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그 시기가 2025년이 그렇다고 그 예수사후로 보면은 거의 2000년이 딱 되어가는 시점이라고 딱 정확히 하고 세상에 뭔 일이 나도 어떻게 보면 일이 날 수 있는 어떤 1000년이 두 번 바뀌는 그 시기라는 거죠. 해가지고 2030 어젠다 뭐 뉴월드 오더 해가지고 많이 이렇게 드립하잖아요. 드립하는데 뭐 유엔에서 2030 어젠다 그 2030년이 정확히 어떻게 따져보면 예수의 사망 2000년이 딱 되는 딱 그 시점이 될 수 있다고. 혹은 뭐 이렇게 2025년 막 될 수도 있는데 그 우리나라 진사년 그 정도령 해보면 그게 또 2000년이 되는 시점 예수의 어떤 그러니까 탄생이 아니라 사망 2000년이 딱 되는 시점과 맞물려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 재림 코드와 정도령과 자미성인이 맞물려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지. 이런 시기이고 지금 AI의 어떤 그 엄청난 발전, AI가 세계 정권을 지게 되면 그게 이제 빅브라더 사회가 되는 거고 자연스럽게 뉴월드 오더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해요. 그래갖고 지금 세상이 좋지 못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런 현황에서 주목을 해보자는 거죠. 그 2025년이 채 오기도 전에 며칠 지나가기도 전에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무안에서 일어났던 거죠. 그래갖고 누가 이렇게 생각이나 했겠어. 갑자기 이제 2024년 말에 그랬다는 거. 그래갖고 막 이런 뭐 가요제니 뭐 시상식이니 이런 거 줄줄이 막 다 취소되죠. 우리나라에서. 뭐 콘서트 같은 것도 뭐 가수들 뭐 김장훈도 콘서트 뭐 취소하고 뭐 그런 이슈들이 있었는데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 무한 사고도 그렇고 2025년에는 가급적이면 제가 이런 말을 하기는 그렇지만 좀 더 깨어있는 삶, 좀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가지고 좀 더 이렇게 자각적인 삶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뭔가 좀 이렇게 세상이 막이 대단원에 이루고 있는 그런 시기, 그 예수 탄생, 예수 사후 시점으로 봐도 딱 2000년이 되어가는 딱 그 시기. 뭔가 커다란 일이 일어나도 일어날 것이고, 그렇다. 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유튜브에 점점 막 많아지고 있죠. 영상 쪽 보면 갑자기 막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도사 혹은 뭐 이렇게 뭐 가는 공주 나타나가지고 막 말들을 막 이렇게 갑자기 막 쏟아내기 시작해. 그런 해가 된 거예요. 영적으로도 좀 이렇게 더 들끓어 오르고 있다. 아무튼 이런 현황 잘 숙지하시고 다들 새해 복들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상 그 영상 녹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찰리스 채널이었습니다. 찰리맨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